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이제 2차 전지로 우리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뭔지 이런 것들 뭐 원통형은 뭐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극재입니다. 이제 4대 소재 한번 말씀드리죠.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전해액, 그 다음에 분리막. 요게 4대 소재인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양극재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양극을 담당하는 거죠. 양극 말 그대로 양극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 구조 우리 한번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충전은 여기 있는 리튬 이온이 이제 오른쪽 음극으로 가는 거죠. 여기 리튬 이온들이 이렇게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는 위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건데, 반대로 방전할 때는 여기 있는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리막을 뚫고 가면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음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갈 때 여기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구동 모터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가 생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모터를 돌려서 전기차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극재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튬 이온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여기 양극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충전을 하면 여기 이제 출근을 해요. 저쪽으로 출근을 해서 출근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죠. 자기 일을. 그래서 그때 이제 방전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음극은 회사고 양극은 집이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양극이고 양극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양극재는요, 우리 그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죠. 누가 뭐래도. 근데 이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그 배터리 안에서도 심장이 또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양극재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이 배터리 제조원가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시면 양극재가 제일 많아요. 이게 47%니까. 물론 저 비중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양극재가 47, 음극재가 12, 분리막이 14, 전해액이 12%, 나머지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양극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도 이제 잠깐 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요 리튬은 여기로 가고요. 전자는 위로 가죠. 이게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근데 전자의 이동에 이제 관여하는 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튬을 방출하는 게 목표예요. 이 양극이죠. 양극이니까. 양극은 리튬을 저쪽으로 보내야 돼요. 음극으로. 방출하면서 전자도 따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음극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리튬은 방출하면서 전자를 발생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뭐 이 원리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 물론 알아두면 좋지만, 뭐 이런 이제 양극재의 역할 정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양극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양극 활 물질, 양극을 구성하는 재료가 따로 있어요. 도전제, 또 바인더는 접착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 음극은 동박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극재에서는 알루미늄 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양극활 물질입니다.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극활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다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만들고 그걸 다 합쳐서 양극재를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뭐 LG엔솔이나 SK나 삼성 SDI한테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양극활 물질이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용량과 전압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결정되고요. 배터리 성능이 결정돼요. 그래서 양극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터리의 성능을 용량하고 이걸 결정을 하니까 어떤 양극재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요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양극재를 만드는 건 전구체하고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에다가 전구체를 붙여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튬은 다 들어가요, 무조건.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은 다 들어갑니다. 양극재 일단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저 전구체는 섞는 거거든요. 재료들을 뭐 코발트도 있고 니켈 뭐 여러 금속들을 섞는다. 근데 이 전구체는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전구라는 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이제 전등 같은 전구가 아니고, 전구, 이제 뭐 무리를 이끄는 사람, 이게 한자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이제 저런 이제 이 전구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전구체랑 리튬을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양극재고, 그걸 하는 회사들이 이제 양극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실 근데 전구체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거의 많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의 화유 코발트, 예. 우리 한국의 이제 에코프로도 자회사들이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절대적인 규모는 중국이 좀 가장 앞서 있는 걸로 크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리튬과 이제 결합한 게 양극재고요. 이 양극재 원리를 이제 예전에 저희 이한나 연구원님이 이 보고서 쓴 게 있는데,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리튬 이온이죠. 리튬 이온의 양극재는요, 저 세 개. Li, 리튬, CO는 뭐죠? 코발트, O2는 뭐냐? 산소입니다. 요게 기본 구성이에요. 저렇게 구성이 일단 돼 있습니다. 리튬, 전이금속, 산소가 세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리튬은 뭐냐면은 맨 왼쪽에 있죠. 니켈은 맨 오른쪽에 있어요. 이제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원소들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금속들을. 그래서 리튬,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고요. 리튬은. 그래서 들어가는 거. 코발트는요, 이 충전 방전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요. 코발트도. 산소는 구조가 있어요. 이 양극재는 이 어떤 구조를 짜서 움직이거든요.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번호가 이렇게 커질수록 무겁고요. 안정성은 높아지고 밀도도 올라가요. 부핀 작아지고. 근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이 번호가 작죠. 되게 가볍고, 예, 부피는 크고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튬, 코발트, 산소 있죠. LiCO, O2. 요거는 다 들어가요. 아시죠?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양극활 물질이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다 파생돼요. LFP. 여기다가 뭘 넣어요? 인산철을 넣은 겁니다.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MO는 니켈, 망간, 알루미늄. 니켈, 망간, 수소, 산소. 네,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근데 양극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게 일단 기본이 여기 들어간다. 리튬, 코발트,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좀 말씀을 드리면, LiCO2로 돼 있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부분 요걸 써요. 양극재를. 소형 스마트폰에. 근데 요거는요, 안정성이 높고요, 수명도 높고 만들기도 쉬워요. 예, 근데 단점이 요 리튬 있죠.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리튬의 50%만 생존을 해서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량 안 크면 어때요? 스마트폰에 쓰는 건데, 그죠? 뭐 스마트폰도 용량이 늘어났지만 전기차에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너무 용량이 작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코발트 요거 있죠. 중간에. 요거 의존도가 높아요. 이 코발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비싸요. 예. 그러니까 요 의존도가 좀 높다. 그래서 전기차에 쓰기가 되게 좀 어렵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다. 예. 요 LiCO2 소형 스마트폰에 쓴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LFP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거, BYD라는 회사가,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이 LFP인데, 요건 뭐냐면 요게 리튬 앞자 따서요, 인산 F, 그 다음에 철, 요거로 이제 따서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LFP라는 이제 배터리라는 이제 용어를 다는데,
요거는 이제 안정성이 매우 높아요. 굉장히 구조가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크리스탈 구조라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수명도 높고 근데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장거리 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저가형 제품 있죠. 예, 저기 중대형 자동차 중에서 주행거리가 짧은 거. 전기차하고 ESS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그러죠 보통. 요게 이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 주행거리랑 상관없잖아요. 저 ESS는. 그래서 중국에서 주로 만들고 안정적이어서 이제 각광을 받긴 하고요. 또 제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요새 또 제조 기술이 발달해서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그리고 되게 흔한 금속을 써요. 저 인산하고 철은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나중에 따로 제가 좀 LFP는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예, 양극재가 워낙 중요한데 일단 오늘은 좀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이거 NCM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걸 써요. N, 니켈, 앞자, C, 코발트, 망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앞에 리튬이 빠져 있어요. 원래 리튬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 코발트, 산소 여기다가 NCM은 뭐냐면은 니켈하고 코발트 들어가 있죠. 망간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냥 NCM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리튬, 산소 요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 옆에 이게 생략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해드렸지만 실제는 들어가 있어요. 리튬도 들어가 있고 산소도. 리튬, 산소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안정성은 좀 다소 높지만 수명은 좀 중간이고 역시 좀 그 만들기가 그렇게 좀 그 쉽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거고. 요 NCM의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되게 높아요. 밀도가. 저 니켈이 들어가서 그래요. 니켈이 들어가면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데 장거리 자동차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소형도 있고요. 중대형도 같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주요 기업들 다 하고 있어요.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코스모신. 벨기에 유미코도 있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고 일본의 니치아 이런 기업들이 중국은 없어요. 중국은 좀 빠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NCM 배터리를 NCM 양극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고. 예.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NCA는 뭐냐면 또 비슷하죠. 뭔가 NCA? NCM하고 다른 거는 요 A가 뭐냐면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넣은 거예요. 요건 망간이죠. M은. 대신에 여기는 알루미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NCA예요.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앞에 리튬, 뒤에 산소, O2.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표시를 안 해놓은 거지. 그래서 안정성은 좀, 근데 대신에 이 NCA 단점은요, 안정성은 좀 낮아요. 근데 수명은 좋고, 만들기 좀 어렵고요. 고출력입니다. 이게 장점이요. 굉장히 출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동공구 아시죠? 전동공구. 예, 이 드릴 같은 거. 그런 순간 출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진공청소기. 그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보다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안정성을 좀 높여가지고 NCA 배터리도 많이 쓴대요. 점점.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자공실 냈죠. 40조 원짜리. 기억하시죠? 예.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 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품 공급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NCA 양극재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40조를 삼성에스테에 공급했어요. 전기차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공시만 봐도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이 전기차 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A가 예전에 이제 전기차보다는 저런 전동 공구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정성도 좀 잡았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출력이 좋아요. 되게 힘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이게 망간이 없어서 그래요. 망간이 안정성 역할을 하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네,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이 하나의 획기적인 거래를 따냈습니다. 네, NCA 배터리를 삼성에
공급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요건 좀 빠져 있죠. LMO. 근데 요건 중요하진 않고요. LMO 쪽은.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개입니다. LFP, NCM, NCA. 요 세 개가 대세예요. 요 양극재로 가고 여긴 중국, NCM, NCA는 한국 위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이제 많이 그 알려진 게 NCM 배터리입니다. 근데 NCM에서 니켈은요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니켈은 용량을 증가시켜서 주행거리 확 늘려요. 대신에 저게 많이 들어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코발트는 안정성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요 코발트 비중은 줄이려고 그래요. 점점. 망간은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데 근데 저거 말고 요새 A를 놓죠. 알루미늄, NCA. 이제 그 정도까지 좀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 아무튼 망간은 안정성을 위해서 좀 첨가를 한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근데 망간이 들어가면 용량이 좀 줄어드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NCM은 요 세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하는데 지금 트렌드는 얘를 없애는 방향이에요. 코발트 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예 코발트 안 쓰는 거. 그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왜 이걸 안 쓰려고 그러면 그 코발트 그 콩고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아는 너무 비싸요. 굉장히 또 희귀 금속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쓰는 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옛날에 보통 NCM 622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예, 622는 뭐냐면은 그 비중이에요. 예, NCM 811, NCM 9반반 이게 뭐냐면 NCM 811 기준으로 보면은 니켈이 8, 8자 있죠. 코발트 1, 10%, 망간 10. 요 비중을 나타내는 거야. NCM 622면 얼마요?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NCM 9반반은 뭐냐면 니켈이 무려 90까지 들어갔고요. 코발트는 절반, 2분의 1. 망간은 2분의 1. 0.5%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낮은 거죠. 예. 그래서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 합치면 100%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짓는 거죠. 여기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개발을 해놨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니켈이 왜 저렇게 니켈을 올리면 좋냐면 니켈이 올라가면 첫 번째 용량이 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성은 비교적 떨어져도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가 얘가 니켈을 올림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 생기죠? 코발트가 줄어들어요. 비용이. 그러면 싸집니다. 가격이. 제조 단가 싸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은 알아두시면 돼요. 좋아요. NCM 622가 뭐고 812 이제 9 반반까지 간다. 9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요게 니켈이라는 것 중에 하이니켈 양극재라 그러죠. 아까 포스코 케미칼 그 공시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NCA 하이니켈.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높다. 그래서 보통 811 9반반을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니켈을 사용하는 건 제가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양극재가 배터리에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원가를 비교한 거예요. NCM 523은 니켈이 5밖에 안 들어간 거죠. 이게 원가가 100이라면요. NCM 811은 87.3으로 줄어들어요. 적죠. 니켈을 많이 쓰니까. NCA는 더 적어요. 87밖에 안 됩니다. 예, 출력도 좋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보시면 NCM 622가 180이라면 NCM 811은 200까지 늘어나요. 밀도도 더 높죠. 그러니까 니켈이 오르면 오를수록요. 하이니켈 쓰면은 밀도 올라가죠. 용량 올라가죠. 주행거리 확 늘죠. 거기다 가격은 싸지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단점이 뭐예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우리 한국의 뭐 LNF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에코프로비엠이 9 반반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정도까지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대신에 안정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안정성을 잡는 제품까지 지금 만들 어떤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니켈을 많이 쓰는지 왜 자꾸 하이니켈 하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이니켈을 쓰는 이유는 가격을 싸게 해주고 용량을 증가시킨다. 대신 안정성은 취하겠지만 그래서 안정성을 잡는 여러 가지 그것까지 하면 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뺐는데 이 토핑도 있고요. 코팅을 해요. 양극재 코팅 같은 거거든요. 특수 코팅. 그게 진짜 기술력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걸 제일 잘하거든요. 안정성까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1년도 기준이니까 제가 그냥 이제 있는 것만 좀 검색을 해서 가져온 건데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1년 기준인데 양극재 세계 톱 10입니다. 당시에 1등은 에코프로비엠, 2등이 LG화학, 3위가 일본의 니치야, 4위가 유미코. 원래 유미코가 세계 1등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아, 예. 그리고 삼성 SDI도 일부 내재화 좀 하는 게 있고,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 여기 21년 기준입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한국 기업들이 뭐 진짜 많이 포진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극재 밸류체인입니다. 요게 양극재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앞서 그 뭐죠, 점유율이 높았던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니까 그 순서대로 그냥 한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3조 원 정도 되고 시총이, NCM 811이 이제 주력으로 알고 있고, NCA도 해요. 주로 어디다 하냐면, 요거는 왜냐면 좀 숫자가 예전 데이터니까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거, 야 이거 틀려 이러지 마시고, 요게 좀 작년도에 제가 나온 데이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최신 데이터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그건 꼭 염두를 해두시고 너무 막 태클 걸지 마세요. 예. 그래서 NCA이고 삼성 SDI가 주력이고 SK온에도 공급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생산량입니다. 양극재 25년도에 45만 톤까지 가장 공격적이고, LG화학은 NCM812, 여기는 또 약간 다르죠. NCMA는 뭐냐면 저 NCM 배터리에다 알루미늄을 넣은 거예요. 그럼 약간 안정성이 좋아진대요. 네, 그걸 잡으려고 넣은 겁니다. NCA랑은 좀 달라요. NCA는 망간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근데 LG화학은 NCA보다는 NCMA. 기본적으로 NCM812는 거의 다 해요. 대부분. 그리고 LG화학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LG 엔솔에만 납품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LG 엔솔이 주력인데 이번에 삼성에 공급을 뚫었죠. 그 40조짜리. 삼성이 새로운 고객사가 됐고, NCA 배터리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LNF는 이제 NCM811, 원래 911을 제가 알기로는 9 반반이죠. 제일 먼저 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NCMA도 하고 있고, 예, NCA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LG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삼성과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SK온 쪽에 들어가는데 테슬라에도 직접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이 중에 사이즈는 작지만 주력은 NCM 622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도 811까지도 개발을 했고, 예. 근데 좀 더 이건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코스모 신소재도 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주로 삼성과 LG인데 아마 이 회사도 계속 고객사 다변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선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사이즈는 작은 편이죠. 시총이 작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 거고, 다만 코스모도 굉장히 증설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811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력은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아마 이것도 바뀔 겁니다. 점점. 예, 811 쪽으로. 그래서 혹시 여기 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주로 NCM하고 NCA 위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고객사가 다 있잖아요. 그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짠 거니까, 뭐 이거 틀렸잖아 이러지 마시고, 예, 저도 예전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양극재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왜 NCM을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하이니켈을 많이 쓰는지, 예, 이렇게. 그리고 양극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일 비싸요, 원가에서. 양극재가 용량을 결정하고 주행거리,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아무튼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제가 LFP도 요즘에 떠올라요. 사실 우리나라가 LFP는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LFP 이쪽 시장도 앞으로 커질 거는 같더라고요. 테슬라 전기차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LFP도. 현대차도 LFP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양극재 중에서 LFP는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할 건 많아요. 뭐 음극재도 해야 되고 동박 뭐 많이 있습니다. 전에 폐 배터리도 해야 되고 또 장비 쪽도 해야 되고, 근데 반도체처럼 할 게 정말 많은데 시간이 되는 대로 천천히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극재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 요걸 토대로 한번 또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그 밸류 체인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